사당역, 여기에서 만나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. 오늘 가기로 한 곳은 4호선 제일 끝에 위치하고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인 오이도로. 이번에 처음 가본다. 여행을 간다는 즐거움도 잠시, 지하철에서의 1시간은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진다. 처음에 놀러 가자길래 동생이 차를 뽑아서 드라이브 겸 가는 줄 알았다. 근데 다른 동생이 멀지 않으니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해서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계획이 있었다. 그렇게 1시간을 타고 도착한 오이도역. 도착하면 바다가 보일 줄 알았다. 다시 택시를 타야 했는데 요금이 8,000원 정도 되니 도착했다. 드디어 도착한 이곳. 저번 주에 부산에 다녀오긴 했지만 다시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.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송도인 듯하며 여긴 아직까지 찬바람이 불어 시원하니 좋다. 여기에선 볼 거라고니 앞바다가 다인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조개구이집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랬다. 우리가 검색해서 간 곳에 자리가 없는지 다른 건물 3층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뷰가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. 동생이 계산기 두들겨 보니 조개구이는 무한 리필을 시키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해서 무한 리필로 4명 주문했다. 메뉴판 책자를 찍지는 않았는데 인당 35,500원으로 사실 가격을 보고 좀 많이 놀랬다. 주변 식당을 검색해보니 보통 35,000원에서 37,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소주는 5,000원, 맥주는 6,000원이다. 전복, 키조개, 가리비, 굴, 골뱅이, 새우, 피조개, 백합 등 다양한 조개들이 사진 찍기 좋게 세팅되어 나왔다. 우리가 4명이니 조개구이를 14만원에 먹는 꼴인데 조개구이를 딱히 좋아한다고 할 수 없는 내 입장에선 이 돈이면 돈을 좀 더 주고 참치를 먹든지 아님 동네에 자주 가는 횟집에서 회를 배 터지게 먹어도 이 가격은 안 나올 것 같다. 그래도 놀러 나와서 먹는다고 기분은 좋다. 평소 잘 먹지 않는 조개구이를 어쩌다 보니 2주 연속으로 먹게 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먹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먹었는지 여기에서도 버터나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다. 맛은 저번 주에 이미 알아버려서 새로울 건 없지만 버터의 고소함과 치즈의 짭조름한 맛은 오늘 다시 먹어도 조개와 잘 맞는 것 같다. 우리가 주세요. 조개는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 리필을 하게 되었다. 리필되는 조개는 피조개와 백합이 섞여서 나오며 4,000원인가 더 내면 가리비도 나오는데 추가하지는 않았다. 뜨거. 이거 알코올 때문에 나. 그래가지고. 학생 표정이 살아있는데. 조개구이를 먹기 위해 손도 안 댔던 제육은 먹어보니 무난하며 맛도 괜찮았다. 셀프바엔 라면이 종류별로 있고 꽃게다리와 홍합 등이 있어 가져와 직접 끓여 먹으면 된다. 그래도 게다리와 홍합 좀 넣었다고 해물맛도 나며 맛있었다. 먹는 와중에 일몰이 참 이뻐 한참을 쳐다봤다. 우리는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리필을 4번 정도 해서 먹었다. 즐겁고 맛있게 먹었지만 비싸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.
두 번째로 찾은 식당은 별이네라는 곳이다. 작년 이곳에서 친구네 커플은 꽃게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. 식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기억만으로 찾아왔는데 다행히 잘 찾아왔다. 여기 사장님께서는 요리를 잘하시는지 밑반찬들이 맛있었다. 나는 굴을 좋아하진 않는데 입으로 전해지는 싱싱하고 상큼한 맛과 살짝 매콤한 굴젓이 너무 맛있어서 몇 번을 더 달라고 해서 먹었다. 꽃게탕은 시가로 3마리에 85,000원인데 8만원에 주시겠다고 한다. 친구네 커플은 작년엔 55,000원에 먹었다고 하는데 1년 사이에 꽃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듯하다. 이런 걸 내 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이 없는 나는 꽃게 3마리가 10만원에 가깝다는 게 좀 많이 놀라긴 했다. 싱싱한 꽃게 3마리가 들어간 꽃게탕이 나왔다. 근데 사실 꽃게는 꼭 살아있을 필요는 없다. 내 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은 없다고 했지 꽃게탕도 많이 먹어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엄마가 해준 양념게장이다. 보통 살아있는 꽃게는 더 싱싱하긴 하겠지만 여물어서 살이 잘 안 빠진다. 오히려 죽은 게 살이 잘 빠져 먹기는 수월하다. 게장을 담아도 바로 먹질 않고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먹는 게 그런 이유도 있다. 죽은 거라 해도 오래된 걸 팔지는 않기에 싸게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좋다고 볼 수도 있다.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. 꽃게탕 자체로는 맛이 있다. 해물탕 맛과 비슷한 얼큰한 국물은 시원하고 꽃게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살이 꽉 차있고 싱싱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게살도 맛있다. 무엇보다 친구네 커플이 맛있어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. 꽃게 값이 많이 올라 좀 비싼 느낌은 있지만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밑반찬이라든가 꽃게탕도 얼큰하고 맛있어서 다음날 바지락 칼국수도 여기에서 먹어보기로 하고 나왔다. 바다에 왔으니 바로 자기 아쉬워서 군것질거리에 소주 몇 병 사왔는데 이게 23,000원 정도 했다.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결제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. 그렇게 술을 조금 마시다가 잠들었다. 다음날 다시 그 식당을 찾아 바지락 칼국수 4인을 시켰다. 양도 많고 바지락도 많이 들었다. 확실히 반찬들도 맛있다. 칼국수 국물은 간이 강하지도 싱겁지도 않은 게 딱 좋으며 면도 쫄깃쫄깃하다. 평소 칼국수를 즐겨 먹지 않는 내 입에도 맛있다. 1인당 8,000원인데 먹다 보니 전복까지 하나씩 들어가 있다.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은 느낌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. 그것은 아침 사이 물 빠진 바다처럼 몸에 술이 빠진 지금 다시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걸. 여기 와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일몰이 이쁘긴 하지만 관광지라 하기에도 좀 멋하고 단지 바다를 보러 오는 거라면 나 또한 바닷사람이라 바다를 보러 여기 올 것 같지는 않다. 조개구이를 먹으러 오기엔 딱히 메리트도 없어 보여 다음에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어 다시 온다면 별이네 이 식당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. 암튼 좋은 경험을 하고 간다.